14년 전 여름 태풍 무이파가 휩쓸고 간 신안군 가고도의 모습입니다. 최고 시속 151km의 바람과 거센 파도에 방파제 절반가량이 부서졌습니다. 방파제 보호를 위해 설치한 64톤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트가 200m나 밀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시는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법마저 바꾼 이른바 슈퍼 방파제 건설에 나섰는데요. 슈퍼 방파제 공사는 기간도 예산도 당초보다 2배가량 늘었고 준공이 끝난 지금까지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뻥튀기에다 시공업체와 정부의 소송, 수사 외압 등 온갖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목포 MBC는 오늘부터 가고도 슈퍼 방파제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박혜진 기자가 찜찜했던 설계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한 신안군 가고도.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에 방파제의 절반가량인 200여 미터가 부서졌습니다. 여객선 운항마저 중단되자 정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새로운 공법을 택했습니다. 사석 경사식 대신 K승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가고도 방파제는 둑처럼 구조물을 쌓는 방식이 아닌 아파트와 같은 벽체를 세워 파도를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K승의 무게는 한 개당 10,000톤.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 구조물인 만큼 지반 조사가 중요합니다. 설계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676페이지 분량의 설계 용역 보고서입니다. 1981년도와 2002년 지반조사 자료만 기재돼 있습니다. 슈퍼 방파제가 이전보다 80m가 더 넓어졌는데도 과거 가고도 방파제 공사를 했던 업체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베껴 사용한 겁니다. 지반조사 기존에 했던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으니까 서동이나 기존 자료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설계 결과를 받아들고 공사를 하려던 시공업체는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에 빠진 연약 지반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봐도 연약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왜냐, 설계 때 그런 것은 이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잡음이 일자 해양수산부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묻는 대신 뒤늦게 슬그머니 공사비를 늘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설계업체가 안전검증을 위해 한 대학에 맡겨 실시한 수리모형 실험 결과입니다. 구간별로 추가파까지 포함해 11에서 13.5m의 파고까지 실험했습니다. K승 공법을 적용한 구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참관을 했고 거기 회의록 결과에는 거의 안정한 걸로 나왔어요. 사실일까? MBC가 확보한 대학 측의 실험 결과 문서입니다. 같은 방파제 구간에서 파도를 막는 구조물 등이 움직이거나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흩어질 수 있고 흩어졌어. 근데 이제 에서는 안정하다. 전혀 문제 없었다. 이렇게 하면 냈겠죠? 설계업체는 실험 원본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한 차례 실험에 참관한 해양수산부 역시 이상이 없다며 설계업체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조작이나 수정을 했다고는 이렇게 결론은 안 돼 있고요. 그렇다 한들 이게 자기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실효가 없다. 하지만 설계업체의 보고서를 이상히 여긴 공사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과 또 다른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업체와 해양수산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사는 공법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설계 부실 의혹은 공사 초기부터 일었습니다. 시공업체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주도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는 빠른 유속과 파도로 방파제 시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슈퍼 방파제 공사에 첫 삽을 뜬 지 1년을 넘겼을 무렵인 지난 2014년 8월.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과 설계업체, 그리고 시공업체와 시공사 기술자문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승 공법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시공업체가 제안한 사석 경사식 위주의 대체 공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당시 참석 업체가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시공업체 측은 수리 모형 실험 결과 안정적이라는 설계업체의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작업 일수도 기상 여건 등을 외면한 채 일주일가량 늘어난 16일로 설계돼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설계에 빠졌던 연약 지반 문제도 언급합니다. 초속 4.4m가 넘는 빠른 유속 때문에 사석 등이 휩쓸려 나갈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대형 구조물인 케이슨 공법은 무너지면 보수나 보강 방법이 없다며 공법 변경을 제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속 4.43m.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파도가 쳐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설계업체와 해양수산부는 연약지반 보강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작업 일수 산정이나 수리 모형 실험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일단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혜를 모으는 그거 하다 보면 하나도 못한다니까. 회의를 마친 해양수산부는 이후 가고도 주민 설명회 등의 결과를 내세워 시공업체가 제안한 공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이 정도 이 케이슨 공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고도에 맞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건의를 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좀 믿음이 갔어요? 네, 그것은 이제 해수부죠. 우리 주민들로서는 이 방파제 기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최근 입수된 회의 내용을 토대로 빠른 유속의 위험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냐는 MBC 취재진의 질의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공사 측의 개인 의견으로 일축했습니다. 슈퍼 방파제는 준공까지 25번의 사업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의혹투성이 슈퍼 방파제 기획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신안 가고도 현장에는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닥쳐올 만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거도 슈퍼 방파제 공사 설계를 위한 수리 모형 실험이 끝난 지난 2012년 6월, 정부 산하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가거도왕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한 수리 모형 실험 결과 100년 빈도 태풍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가거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연약 지반 조작 의혹을 낳은 수리 모형 실험 결과 논란 속에 6년 만에 끝내겠다며 2013년 3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에 이어 2020년 태풍 바비에도 방파제가 무너졌고 일부 케이슨도 주저앉았습니다. 정부는 애초 100년도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발표한 것과 달리 50년 빈도 파고로 설계를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케이슨 자체에 문제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100년 빈도 안정한 슈퍼방파제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50년 빈도 한 12m 정도 설계 파고 갖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에요. 공사 도중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방파제 설계를 1.4m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슈퍼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공사업체가 달라진 설계 파고에 추가 공사를 하게 되자 손사래를 치면서 또 다른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맡게 됐습니다. 보강공사는 당사의 계약적 수행 의무가 없는 추가 공사로서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방파제에서 두 개의 업체가 슈퍼 방파제 공사와 태풍 피해 복구를 각각 진행한 겁니다. 문제는 본공사 전반을 다른 건설사가 다시 손을 댈 경우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했던 거랑 했던 게 구분이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슈퍼 방파제는 완공 승인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도 공사 기간도 모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슈퍼 방파제는 서류상 마무리됐지만 2019년과 2020년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의혹투성이 슈퍼 방파제 연속 보도입니다. 신안군 가고도 슈퍼 방파제 공사는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일 공사에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슈퍼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5년 5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불가능한데도 설계 과정에서 작업 일수가 부풀려지고 인력과 장비 계산도 잘못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맞선 정부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공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4년 만에 승자 없이 끝났지만 그만큼 공사 기간도 예산도 늘었습니다. 허술한 설계로 연약 지반이 나중에 확인되면서 432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지 4년여 뒤인 지난 2020년 8월 1년여의 수사 끝에 설계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직원들이 짜고 공사비 2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은 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2019년과 2020년 태풍 닝닝과 바비로 피해를 입은 가거도 슈퍼 방파제. 준공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해양수산부는 353억 원 규모의 별도 보강공사 입찰을 내서 또 다른 업체를 공사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설계 파고를 1.4m 높일 것을 요청하자 기존 업체가 거부해 보강공사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에다가 변경 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협의를 하니 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타 문제로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는. 하지만 수의 계약에도 현장의 혼잡도를 고려해 가급적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에 맡기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입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이 같은 발주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복구 부분이 이제 기존에 시공했던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원 처음부터 시공한 사람들 대부분 한다고요. 가거도 슈퍼 방파제 공사 준공은 지난해 말 끝났는데 추가 입찰에 따른 복구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과정에서 전직 해수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배임 고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중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슈퍼 방파제를 둘러싼 잡음과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의혹투성이 슈퍼 방파제 연속 보도입니다. 신안군 가고도 슈퍼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설계와 감리 업체가 같은 회사라는 겁니다. 입찰을 거쳐 선정됐다는 이유로 무심코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무엇보다 해당 업체가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이 잇따라 자리를 옮긴 곳이어서 전관예우, 해피아 의혹 같은 단어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태풍 무이파로 가거도 방파제가 유실된 지난 2011년. 당시 슈퍼 방파제를 짓겠다던 정부가 낸 27억 원짜리 설계 용역 입찰 설명서입니다. 공고는 한 달 새 4차례나 바뀝니다. 최초 제시됐던 심사 기준 항목 일부가 삭제되고 제안서 마감 일자도 변경됐습니다. 최종 공고일은 2011년 11월 28일. 이틀 뒤 설계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긴급 복구라도 최소 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도록 한 일반 입찰 기준과도 달랐습니다. 저도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용역을 따낸 설계업체는 너비만 80m가 커졌는데도 별도의 지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조사 결과를 베껴 쓴 건데 연약 지반 누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400억 원 이상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됐습니다. 해수부는 정말로 설계 당시에 연약 지반이 있는 걸 몰랐나요? 네, 그랬으니까 그렇게 설계됐겠죠. 설계업체도 발주처인 해양수산부도 몰랐다지만 용역 보고서에 인용한 이전 지층 단면도에도 연약 지반을 암시하는 자료가 눈에 띕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30cm씩 뚫리는 지반이 표시돼 있습니다. 단단한 구간과 달리 연약 지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6번 때렸는데 30cm가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약합니다 표현을 하거든요. 한 2m 정도가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집안이 약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위치로 뚫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뚫어보지도 않고 가정에서 연약 집안이 있다고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연약 집안이 있으면 설계 변경하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설계를 맡았던 이 업체는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감리사로도 선정됐습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시공사 직원들과 짜고 200억 원대를 나눠 챙긴 혐의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전직 해양수산부 간부 공무원들이 회장과 대표이사 등으로 반복해서 재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비 출신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설계업체는 지난 5년간 해수부와 24건 179억 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부서 2곳과 다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로 옮긴 전직 간부들이 있던 부서였습니다. 후배들이 그러니까 선배 회사한테 밀어줘. 막 밀어줘요. 그쪽에다 조용 이미 정해져 있어요.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의혹투성이 가고도 슈퍼방파제 공사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가고도 슈퍼방파제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불똥은 수사기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는데요. 수사를 맡았던 해경 내부에서 윗선의 외압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슈퍼방파제 공사를 맡은 업체는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설계에 누락됐다가 공사업체가 확인한 연약 지반.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설계 변경을 통해 수백억가량의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또 총리께서도 직접 지시하셨으니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슈퍼방파제를 만들자. 이 과정에서 설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당시 해수부 간부 등 3명이 고발돼 지난해 해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MBC가 확인한 당시 수사팀의 조사 내용. 수사팀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고발된 공무원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백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 모형 실험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적극 은폐한 점을 이유로 들었고 특히 고발된 간부가 일감을 주겠다고 고발인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고 3주 만에 수사팀장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됐습니다. 팀장이 교체된 채 진행된 수사 결과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안전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 결과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시공사의 공법 변경 요구를 거절한 것도 공사를 주겠다며 회유했다는 발언도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발령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1차 수사팀장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같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거도의 방파제 수리 모형 실험 조작을 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사 외압 부정부패와 연루돼 있어요. 이게 돈 먹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알고도 배임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이명준 청장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 전 간부에 대한 재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